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제 소리 다 들리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시니어 100세 지도자 과정, 이제 수업 첫 시간을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수강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 사역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니어 사역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과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또 어떤 역할을, 사명을 맡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뮤트를 이제 풀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지난 주일날 과제를 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시는 아니면 출석하시는 교회의 시니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퍼센테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좀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그것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고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먼저 요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살펴보니까 한 시니어 65세 이상 시니어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또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느낀 점, 무엇을 느끼셨는지 그거를 한번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어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먼저 김환규, 예, 김한규 목사님이신가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은퇴 목사 김한규입니다. 예예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조그마한 미국 교회에 가서 지금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 총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유스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유스는 한 7명 정도 되고 그리고 65세 이하는 한 5명, 그리고 이제 시니어 65세 이상은 한 25명에서 30명 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시니어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시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스나 또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쪽에 굉장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니어가 한 25명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 네,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교회가 이렇게 시니어들 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네, 모르시겠지만은 네. 음 그래도 그 교회의 과거 지난 시간들은 좀 어땠는지를 조금 아십니까? 예, 역사가 한 5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순환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임 목회자도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인트림 목회자가 오셔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 제시를 어느 쪽에 해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슬 멤버들이 모두 뭐 70세, 80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던 적도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왔던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직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미 지금 교회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어 있는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다시 또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잘 파악해 주셨고요. 교회의 그런 현실이 과거에는 참 젊은 사람도 많고 좀 네. 큰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가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신순애 한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중부 뉴저지에 큰 교회가 좀 제일 큰 갈보리 감리교회를 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5년 됐고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뭐 가까우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좀 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와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시니어 사역부를 시니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그전에는 1200명 뭐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여러 번 교회에서도 또 좀 분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좀 회복이 되어서 한 등록 인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또 목사님이 자주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3년째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시니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여기 파크로 소풍을 가는데 시니어들이 70세 이상은 그리고 7세까지는 거의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니어 우리 사역부에.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이제 보통 활동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이 지금 13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65세인데 65세 이상이 아마 안 돼도 50명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워낙 컸던 교회라 그동안에 이제 안정된 목회를 잘하시고 시니어도 그 노인학교 늘 푸른 교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예. 계속 그 코비드 경로대학 같은 전까지 예예. 네네네 매주 모여서 운영하시고 교회도 뭐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분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코비드 이후로는 그냥 모든 활동이 그냥 미니마이즈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저희가 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저에게 사명은 하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시니어 케어를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주님께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민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벌은 그 돈을 다 교회에 세우고 그런데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1년 내내 이 50주년 행사에 바쁘고 계세요. 근데 초창기 멤버가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80 넘으신 80 가까이 앞뒤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신앙의 연조가 깊으시니까 신앙도 참 좋으시고 교회가 성품들이 온유하세요. 다들 이제 교회 신앙 연조가 깊으시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나이도 들어가면 기억력도 없어지듯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미디어에서는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니까 우리가 잠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제가 시니어
많이 조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액티브 크리스찬, 시니어 액티브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참 겸손하시고 어, 조용하시지만 안에 참 신앙이 있으셔요. 근데 이제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예. 교회 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건 하지 않고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시니어들이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오셔갖고 빨리 이 젊은이들을 살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 그냥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마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행사 위주로 하라고 그래. 행사 위주. 무슨 영적인 세미나 그것도 했고, 뭐 건강 세미나도 했고, 여기 뭐야, 저기 랑카스타 버스 대절에서 또 노아의 방주도 이제 그런 거 보러 가고, 이제 이렇게 가을이니까 지금 가을 소풍 내일 모레 가는데, 다 아주 협력도 잘하시고 아주 좋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정말 좀, 전도사님, 제가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 잘해 죄송합니다. 주셨고요. 진짜 지금 제가 이제 죄송해요. 인원이 그래도 네, 거의 200명 가까이 65세 네, 네, 네.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3분의 거 1 보면 정도 되는 예예. 거죠. 그러기 때문에 활동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네, 활동들이. 그래서 그냥 시니어 사역이 잘 이렇게 되어 가는 듯한 외부적에서 본다면은 그냥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네,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관심이 네, 네, 가지고 예, 고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것도 아유, 고런 죄송합니다. 예, 네, 중앙교회 그 스타일에 있는 네,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예. 문창선 장로님. 예, 뮤트를 좀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과거에는 올해도 한 80명 가까이 됐었는데 좀 저희 교회도 좀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한 25명 정도 되고요. 어, 대부분이 80%가 70세 이상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젊은 층은 아예 없고 이제 55세 이상이 나머지 이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그래도 힘이 있게 이렇게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사역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특별한 활동 자체도 없고 또 어 교회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뭐 특별한 뭐 세미나라든지 어떤 그 뭐 이런 여타의 그런 활동들이 없고 해서 저는 그분들의 삶을 오랫동안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늙어가면서 너무 힘이 없어지고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나약해져 가는 모습이 너무도 좀 안타깝고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움을 좀 드리고 또 영적으로 또 살아서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움직여 볼까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교제 시간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같이 좀 웃음 좀 드리고 웃음도 좀 드리고 또 같이 또 신앙 또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말씀 좀 나누면서 귀한 좀 뭔가 좀 교회 주일에 한번 딱 와서 뵙는 거거든요, 요즘은. 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참 가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약하고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싶어서 제가 예예. 예, 이렇게 참여하게 감사합니다. 참 쪼끔 이제 적은 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은 하지만 적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시니어 쪽으로 이렇게 다 구성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막상 뭐를 해야 좋을지는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현실 예. 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김세희 목사님. 지금 이제 차 운전 중이시라고 제가 메시지는 어, 받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약간 좀 이동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세크라멘토 지역에서는 한인교회는 좀 역사가 한 47년, 제가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저기 예, 김세희 목사님, 예, 조금 좀 울려 가지고 네. 목소리가 좀 울리고 컸다 작았다 해 가지고 들리시나요? 잘 좀 들리진 않거든요. 지금도 그러실까요? 지금도 그러실까요? 지금 저, 예, 조금 계속 그러네요. 조금 그러면 좀 좀 나중에 한번 좀 예,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김윤태 목사님? 김윤태 목사님 오셨나요? 김정일 집사님. 김정일 집사님 안 오셨고요. 민창희 전도사님? 민창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던데. 온라인으로 예. 듣는 학생인데 가끔 일하면서 켜놓고 있으려고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민창희 전도사님이세요?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백신영 사모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백신영인데요. 저희 교회는 올랜도에 있고요. 이제 개척한 지 7년 돼서 인원이 많진 않은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전에 계시던 분은 좀 세 분 정도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지금 한 40%, 시니어들이 지금 40% 계시고요. 교회가 시니어가 이제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아지는 추세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봄과 영적인 일을 병합해서 이렇게 섬겨드리면 좋을까. 저도 나이 드는 상황이고, 저희 엄마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올해 두 분 다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또 어떻게 좀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는 일에 좀 어떻게 내가 사용되면 좋을까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좋을지. 지금 네. 시니어는 점점 많아지고 또 네. 어떻게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게 네. 우리 모두의 지금 고민입니다. 네. 그 네. 고민 같이 나누려고 모인 겁니다, 지금. 아멘.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줌에서 조금 쉽지 않은 거는 같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계속하면은 네. 그래도 더 같은 처지에 이해도 되고 또 좋은 네. 것도 배우고 할 텐데 아무튼 좀 인원이 또 좀 많기 때문에 그룹별 토의나 이런 게 좀 힘들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서성자 전도사님. 서성자 전도사님. 예. 장연수 집사님. 장연수 집사님. 강대희 목사님. 네. 예, 저희는 시니어 65세 이상이 95명 되고요.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그게 교회? 저희가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95명이면은 16.4%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네요. 네, 저희 교회는 3, 40대가 좀 예.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많고,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시니어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신석 목사님. 고신석 목사님.
권위자 전도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예. 네, 네.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퍼센트지를 조사를 하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성인이 참 많았었어요. 차세대도 많았지만. 근데 446명 중에 퍼센트지로 따지니까 한 36% 정도가 65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노인대학을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코비드 때 중단이 돼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 시니어 제가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 한 세 그루 정도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나도 저 사람들하고 움직여야 될까? 반반. 그리고 한 부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가요. 우리 65세 이상 저희는 은퇴 권사님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데 그분들께서 이번에 우리가 이때 우리 은퇴 권사들도 교회를 살리는데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은퇴 권사님들께서 합창단을 만드셨어요. 아가페 합창단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성을 합창단이 이제 1회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전 교인들이 이제 은혜 받고 그랬는데, 한 분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왜 평생 대학을 하지 않느냐. 그때 프로그램도 좋았고, 이러이러했는데, 이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대 목사님께서, 늘 차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셨게 들렸나 봐요.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럼 우리 노인들은 그럼 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 좀 한 게 있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70세 그 전후가 굉장히 센시티브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 지금 아직까지 왕성하고 일할 수 있는데 사역팀에도 배제해 오직 은퇴 권사님 자리에만 들어가게 놔둔다. 이거는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예. 예. 이거 지난번에 어느 분이 OT 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시니어 BBS에 대해서 예,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교육계에 이제 오래 있다가 왔는데 이걸 적용해보면 참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두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 이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정말 그냥 소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노년을 주 안에서 더 보람되고 알차게 저희 시니어 분들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탤런트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살릴 수 있는 그걸 우리 소통하는 장을 만들면은 좋겠다. 제가 수업 받는 계기를 통해서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네, 권사님이 네, 시니어 BBS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 카톡을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시니어 네, BBS를 처음으로 실시한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시면은 그분도 사실은 뭐 그런 전문가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네. 내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네,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라서 한번 좀 네.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저한테 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사실은 1년 전부터 기도를 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을 이렇게 할까? 근데 응답 것 같습니다. 예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전도사님. 김혜정 전도사님.
김권식 목사님. 예, 저기 뮤트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뮤트. 예, 예, 됐습니다. 지난주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가 실은 2년 전에 왔어요. 여기 LA, 저는 웨스트 LA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 아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한인타운에 거기서 이제 협동으로 섬기고 있고요. 어, 목자로 주일날 이제 또 50대 후반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회가 출석은 한 300여 명, 3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안 알아봤는데,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그래서 저도 좀 어르신분들한테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여기에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예, 예, 만나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예. 김충전 목사님. 김충전 목사님. 남미선 전도사님. 남미선 전도사님.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미성 건사이고요. 저희 교회는 10년 개척한 지 10년 된 교회인데요. 지금 한 50명 많이 줄어서 50명인데요. 그 중에 시니어는 10%? 예, 10% 정도예요.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시니어는 뭐 10%밖에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젊은이들한테 완전히 포커스를 두고 모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 시니어들이 다니기에는 좀 힘들고,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시니어 교회는 아니구나. 오직 젊은 사람들, 오직 젊은 사람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어디 나가고 이런 거 10년 동안 딱 한 번, 이번에 한 번 식사 같이 한 거 외에는 그런 게 없어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래요. 한 10%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느낀 건데,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걸 좀 지금 하고. 예. 그러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니어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동기부여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이제 출발점을 할 때, 그냥 뭐를 하면은 잘 동참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대화라든가 시니어 사역에 관계되는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초청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청 강사들을 통해서 시니어 사역이 왜 필요한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은 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미미 목사님. 오미미 목사님 안 계십니까? 임창수 장로님. 임창수 장로님. 조 레슬리 권사님. 조 레슬리 권사님. 뮤트 풀고서 좀 해주세요. 뮤트를 풀으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네네. 저희 교회는 대충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엄청 많으신데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완전히 섬김의 대상으로 뭐 하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작은데. 네요? 예. 저희 교회 그 시니어의 퍼센테이지는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완전히 섬김의 대상이고 교회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또 교회에서 오래 섬김을 해왔지만 이제 시니어 나이가 돼서 그런 문제 저 자신은 물론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교회에서 좀 쓰임 받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참여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 교회이시죠? 섬기시는 데가. 네, 예, 그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45%, 50%면은 시니어가 굉장히 많은 수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최정수 전도사님. 네, 저희 교회는 등록 교인이 2,158명인데요. 거기서 65세 이상 되는 분이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5%에서 30% 보면 되는데요. 네, 좀 젊은이가 좀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좀 젊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또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최근에 그 젊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형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이 많고요. 또 아마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 주일학 중고등부 아동부 잘 돼 있는 그런 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와 또 못지않게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큰 게 오면은 또 친구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또 많고 또 장례 같은 것도 잘해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큰 교회로 좀 몰리는 현상인데 이게 좋은 것인지 뭐 안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은. 예. 김글로리아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입니다. 재적이 440명이고 출석이 220명, 그중에 65세 이상이 65%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서 놀랐습니다. 보기에는 더 젊어 보이시고 액티브한 시니어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좋은 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사실 인원수가 적지 않은 교회인데도 거기에 시니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높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경희 전도사님. 김경희 전도사님. 저희 교회는 출석 교인만 장년부만 400명이고 교육부가 170명입니다. 그래서 장년부만 그 카운트했을 때는 40%가 65세 이상이고요. 교육부까지 합치니까 28%가 시니어 65세 이상입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오십니다. 예. 앞으로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온다는 거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뭐 거의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소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소연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적 인원이 한 420명 정도고요. 출석 인원은 한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60대가 가장 많았는데 한 31.5%,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적인 어떤 중심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50대에서 70대 정도 합계를 보니까 약 4분의 3 정도 되더라고요. 한 72% 정도. 그러니까 작년 시니어 중심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1대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한 30년 정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께서 지금 3년째 목회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교회 대부분 이제 1대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시고 부흥한 후에, 그러니까 첫 부흥의 열매로 지금 교인들이 이제 시니어로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유입됐던 그 젊은 층들이 교회를 계속 세워 가셨는데 그 세대가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중심 교회로 전환이 된 케이스고요. 많은 한국 이민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민 교회들의. 정재영 장로님. 은혜교회니까 여기 아마 이쪽에서는 큰 교회에 속해서 저희는 그 EM,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EM, 청년부 요 인원을 지금 한 1,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작년부는 실제 등록교인은 한 5,000명이 되는데 실제 출석교인은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반밖에 안 나와요. 2,000명에서 2,500명. 근데 작년부 경우에는 거의 50%가 65세 넘은 거 같아요. 반이 그래요. 2,500명 출석교인 중에서. 그리고 EM 경우는 그러니까 EM하고 작년부,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작년부에서 4,000명으로 잡았을 때 청년부하고 다 합치면은 65세 넘은 분이 25%.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35%를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담당 장로가 이제 거기 컴퓨터 담당자는 제 친구인데, 그리고 진짜 뭐 교회 행사에서 하면은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와요. 본교인들. 우리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본교인들은 얼마 없고 다른 교인이 반 이상이고 또 기도실 같은 경우에는요 본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 동네 새기도 안 오는 교인들이 거의 와서 차지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 매 성령 집회 하는데 저는 이제 거의 뭐 저는 지금 뭐 이제 잡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취미고 선교 다니는 게 제 잡인데 금요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50% 이상이 젊은 친구들은 안 나와요. 요즘 교회 안 나오더라고. 지금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 장년들한테 나이 분들 또 희망을 주고 어떤 보람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저 자신이 이제 나이가 잠깐만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은혜교회 온 지가 지금 10년 됐는데 먼저 교회에서 제가 리타이어 하니까 뭐 장로님 뭐 좀 한다 그러면 장로님 쉬시죠 이래요. 은혜교회 오니까 내가 능력 있고 한다 그러면은 뭐 선교부에서 웰컴 뭐 다 웰컴. 근데 이제 금년에 제가 80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좀 이거 은혜교회에서도 이제 뒤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목장에서 목자도 하고 선교 담당에 들어가서 뭐 저희 그룹에서 선교 담당 장로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매년 1년에 2번씩 해외에 나가서 은혜교회에서 지금 해외 나가는 게 지금 한 7개국, 한 8개국 정도 돼요. 그리고 먼저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선교 담당했는데 거기에서도 먼저교회에서 한 20여 개국 다니고 그래서 전체 세계적으로 좀 다닌 데가 한 30여 개국이 되는데 지금도 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저를 시켜주면 한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이게 브레이크이 오니까 내 자신이 잠깐만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이렇게 나서면은 저분 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나서나 그런 자괴감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와서 이런 프로그램도 듣고 그러면은 내 자신을 임프루브하고 좀 더 좋은 모세는 뭐 80부터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에 80 되면서 나 이제부터 사역이 시작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정말 80이신데도 아주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예, 근데 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는 교회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현실로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조재현 목사님. 조재현 목사님. 조재현 목사님 안 오셨나요? 허만진 목사님. 허만진 목사님. 예. 혹시 여기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신 분 좀 누구라도 먼저 해 주시죠. 아직 말씀 안 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등록을 못하고 이번에 처음 등록을 하게 되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지역에 플루톤 지역에서 지금 재적이 한 4,000 그리고 출석 인원은 한 2,000하고 교육부 EM 합쳐서 한 800~900명 되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권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한 47년 정도 창립된 지 되어서 오래된 이제 교회다 보니까 어르신들 그 비율이 되게 많아서 예전에 평균 연령을 했을 때 한 59점 몇 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목사님 바뀌고 이전을 하면서 유치원을 이제는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유치원에 등록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인이면은 할인 혜택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유치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웨이팅이 있고 해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65세 이상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들어와서 이게 숙제인지 몰라서 지금 막 한번 제 예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팬데믹 전에 예전에는 이제는 경로대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경로대학은 없고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소풍 피크닉 가거나 아니면 이 다음 주에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그 영화관을 하나를 빌려서 시니어 분들 오셔서 영화 같이 보고 그리고 또 점심 나누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대관을 저희 교회에서 해서 그런 시니어 무비 데이 같은 걸 해서 또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 이벤트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미주 장신대에서 그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비슷한 약간 긍정 심리학에서 나온 코칭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석사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이 시니어 사역과 100세 사역과 코칭을 접목하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말씀 안 하신 분?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이번 과목이. 먼저 코스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시니어 목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교회 지도자들과 시니어들의 인식 전환과 고령 친화적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각 교회에 적합한 시니어 모델을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시니어 목회의 발걸음을 떼는 과정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코스 그 목표들을 보시면은요, 그 사회보다 훨씬 빠른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시니어 목회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 각 교회에 적합한
시니어 목회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10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번 첫 번째 강좌의 목표들입니다. 오늘 1강인데요. 첫 번째 강인데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제가 뭐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시니어 목회 현주소 그리고 시니어 목회의 환경 조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그 내용은 실버 쓰나미와 교회의 고령화입니다. 그 100세 시대라는 거 너무 잘 아시고요. 초고령 사회, 한국 사회가 벌써 접어들었다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여태까지 나눴던 교회의 고령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그런 거를 아마 이제 각자 교회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젊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령화돼 가고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의 시니어 목회 현실은 좀 어떤가? 그렇게 많은 고령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들이 그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시니어 목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잘 실시가 안 되거든요.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는 것. 아까도 몇몇 분 말씀하셨어요. 젊은 목사님 오시니까 젊은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런 노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가 더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시니어 교인들 스스로도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인식이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로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고령 친화적 교회인지 아니면은 전혀 고령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혹시 밀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밀턴. 이게 허리케인 이름입니다. 허리케인 이름이고 지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꼭 1년 전입니다. 그때 플로리다를 휩쓸었던 그 허리케인 그 밀턴에 대해서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상당히 강력한 5등급 뭐 때로는 뭐 6등급이다라고까지도 얘기했던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입니다. 그 한번 이렇게 걸프만에서 플로리다로 이게 지나가고 있는 이게 지도인데요. 그 3번에 보시면은 시속 몇 마일로 나와 있습니까? 120. 120마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엄청난 속도죠. 그 120마일의 속도로 지금 이제 플로리다를 지나갈 때는 이제 90마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그렇게 플로리다 거의 전 지역을 강타했던 엄청난 그런 허리케인입니다. 이 집들 무너진 거 보세요. 그냥 바람에 무너진 게 이 정도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파베이라고 야구팀이 있잖아요. 그 김하성 우리 한국 선수가 그 템파베이 있다가 지금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로 이적을 했는데 그 홈 구장입니다. 홈 구장이 이렇게 뭐 천장이 다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가 이거를 이 허리케인을 소개하면서 막 울먹거리고 있는 너무 엄청난 그런 허리케인이 불어온다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나왔던 경고 방송입니다. 경고 방송이 뭐라고 나왔냐면 100년 만에 최대 폭풍이다. 오늘이 플로리다 주민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대피 지시를 받았다면 당장 이행해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만약 이 말 들었다면은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방송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멘트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대원들도 여러분을 구조하려다 죽을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소방국장입니다. 소방국장. 소방국장이 여러분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 죽을 거고 우리도 여러분 구하려다가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피신해라. 지금 그렇게 경고 방송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된다. 한 2, 3일 동안 계속 떠들었던,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플로리다 주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늘 있는 얘기니까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다 집을 떠나서 필요한 도구들만 챙겨가지고 지금 이 플로리다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런 그 현실이 이 고령 사회에도 지금 대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도 고령화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 허리케인이 막 몰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더 슈퍼 에이지,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이야기는 브래들리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전략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더 슈퍼 에이지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략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창립자고요. CEO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었냐면 여러분 AARP라고 아십니까? 미국 은퇴자협회 AARP. 혹시 AARP 카드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AARP 카드 갖고 계신 분. 50세 이상이면은 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AARP 홍보 담당자는 아닌데요. 제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많이 혜택을 보냐면 데니스라는 식당 있죠. 그 데니스 가면 한 15% 이상 DC를 해줍니다. 모든 음식들을 해주고요. 또 제가 자주 가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가는데 거기서도 15% DC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없이도 DC 받을 수 있는 게 그 맥도날드 가면은 저 꼭 시니어 커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시니어 커피가 59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종종 시니어 커피 사서 먹고는 합니다. 이 AARP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 관계 담당 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고령화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도 세계가 고령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쓴 책인데요.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이런 고령 사회에 대한 이 한국에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저도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사이트들을 얻고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게 뭐 크리스찬 관점에서 뭐 교회 고령화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다룬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를 가장 일찍 눈을 뜨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거리들을 찾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 관점이 이 기업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알아차린 게 지금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맞춘 이 기업들의 전략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어 어 근데 이제 교회는 상당히 늦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사회보다 교회의 고령화는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이제서야 쪼끔씩 생각하고 있는, 네,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 여기에서 나타난 이 책에서 보여진 그런 그 세계의 슈퍼 에이지, 완전 초고령화의 모습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 통계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인구 비율 순입니다, 각 나라에. 근데 1 위가 어디죠? 1 위가 36%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 여러분, 모나코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예. 우리 그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레이스 켈리가 거기 왕비로 이렇게 들어간 나라인데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36%로 높은 것은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고요. 여러분, 바티칸,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도 한 나라로 지금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건 뭐 아주 작은 곳이고요. 그 바티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게 바로 이 모나코입니다. 근데 이 모나코가 그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500 에이커입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플러톤에 랄프 레지오날 파크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그 하나의 파크이 105 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파크 5개 모여 있는, 그게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이 덴버 제 교회 근처에 있는 워싱턴 파크이라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가서 종종 걷는 그런 곳인데요. 그게 161 에이커입니다, 파크 하나가. 그러니까 뭐 파크 한 조금 큰 파크 한 3개 정도 모여 있는 그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나라죠. 인구가 한 38,000 명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계의 부호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호들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활동 안 하고 그렇게 어디 가서 살려면은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죠. 대부분 시니어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개인 GDP가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뭐 11만 불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높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소득세도 없고요.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나코에 가서 재산 지키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쪼끔 언유절하게 시니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나라로 본다면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 인구의 30%가 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입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러분 맨 이 끝에쯤에 보시면은 2025년에 올해 이 초고령 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입니다. 올해에 스위tzerland, 스위스,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이게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카나다. 카나다도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루마니아, 그다음에 타이완. 여기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하는 나라들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된 그런 나라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은 뭐 42 정도입니다. 42. 그래서 뭐 그 위로도 참 많겠구나. 뭐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1등 안 하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령화 비율 자체도 금방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1등 하는 국가가 한국이 될 겁니다. 좀 이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인에 관계되는 그런 그 통계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벌써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겁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45%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근데 OECD, 이 잘 사는 나라들 OECD 평균이 14.2%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거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노인 빈곤율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또 넘버원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에 관계되는 것,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한국이 1위입니다. 세계 1위. 10만 명당 28.7명. 근데 OECD 평균은 몇 명이냐면 12.1명. 한 2배 반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근데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인구 초고령 사회로서 노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색깔이 한국이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통계가 변화돼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1970년대는 다 상당히 얕습니다. 상당히 얕고 이제 2020년을 보세요. 65세 이상 인구가 세계는 9.8%입니다. 이제 뭐 10% 넘었을 것 같아요. 25년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17.5%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평균과 2040년에 가면은 세계 평균은 14.5%인데 한국은 34.4%가 됩니다. 이제 2070년으로 가보세요. 세계 평균은 이제 20.1. 이때 가서 전 세계가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이때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높죠. 46%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제 이때 2070년이 가면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아울러서요. 노인 인구 비율도 세계 최고로 우리나라가 올라가지만은 중요한 통계 하나가 또 이겁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주일 학교들, 청소년들 여기에 관심 가지고 EM 사역자 구하고 여기 애들을 늘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과연 이 유소년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현재 10.6%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11.4%. 우리보다도 약간 높은 정도죠. 그러니까 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저 70년에 가가지고 2070년에 가서 비로소 세계 1위가 되는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 그거는 지금도 세계 1위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줄어드는 걸 보세요. 2042년에는 8.6, 2050년에는 7.9, 2060년에 가면은 6.9.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아이들 없습니다. 이때 가면은.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다는 건 청년도 없다는 뜻이고요. 청년이 없으면 이제 장년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슈퍼 메가 트렌드라는 말도 씁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전 분야의 규범을 이제 뿌리채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다. 고령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그런데 이 고령화가 이렇게 세계를 흔들 만한 전 분야를 흔들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적죠. 여러분 이 뭐 사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뭐 세계는 그냥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그냥 늘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교회를 흔들 것인가는 사실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화, 글로벌화, 자동화, 디지털화, 요즘 아주 난리인 AI, 인공지능. 제가 어저께 설교하는데도 이 AI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우리는 앞으로 깜짝깜짝 놀랄 거라고. 제 아이가 막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한 2-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꼭 엄마, 아빠가 명심해야 될 게 있대요. 만약에 자기가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이런 전화가 오면 진짜 아니래요. 자기 아니래요, 그거. 그러니까 AI로 내 목소리를 다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깜짝 놀라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비밀 코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뭐 비밀 코드로 A 하면은 만약 저기서 G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기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다 AI로 만든 가짜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고. 이러고 아이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 왔어요. 저희가 웃다는 말았는데 이게 현실인가? 제가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입니다. 캘리포니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나이가 80이세요.
근데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가졌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LG의 임원 출신이십니다. 상당히 식견이 좀 많으신 분이고요. 나이가 80인데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막 강의를 하러 다닐 정도로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AI를 연구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AI로도 할 수 있답니다.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 AI한테 다 시켜가지고 설교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음성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답니다. 뭐 그쪽을 잘 다루니까 그걸 해봤는데 자기 그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AI로 나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제가 뭐 아직 그 기술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거기까지 접근은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AI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 그것까지도 분석해 줘요. 그리고 설교를 어떤 톤으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주 다루는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야, 누가 저를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AI가 다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 설교 음성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아직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음성 톤이나 속도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정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세상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 이런 AI에 대한 관심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큰 사건이 세계적인 고령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말고 어디 한번 나오면은 정말 그렇구나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 항상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거대한 그 폭풍이라고요. 이건 2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로렌스 포틀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고요. 미국 국립경제조사국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게 뭐 크리스찬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나온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룬 책입니다. 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 벌써 예측을 한 것들이 지금 이미 그 예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예측을 벌써 더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부려줍니다. 세계적인 초고령화 재앙이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닥친 대경제재앙의 실체가 어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쓴 분입니다. 바로 이런 책이고요. 파산을 향해서 질주하는 세계, 인구학적 대변동,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의 재앙.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것 가운데 한 통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에는 다 이제 1000명을 더하면은 되는 이제 그런 숫자입니다. 노인은 많아지고 이제 아이들은 적어지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이 미국 통계 이분이 통계를 낸 것인데요. 지금 2000년도와 2050년도를 비교합니다. 5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제 5세 이하. 미국이 아이 많이 낳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1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아이는 셋을 낳자. 셋을 낳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도 다 3명이어야 우리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다. 3명 안 만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러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3명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계속 주장하면은요. 그거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 낳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도도 못 하는데 애라도 낳아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애 낳는 것처럼 큰 전도가 없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 5세 이하인데요. 1,800만입니다. 1,890만인데 이게 2050년에 얼마로 늘어나는가? 2,70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42.7%입니다. 50년 만에 늘어나는 거 50년 만에 42.7%로 늘어나는데요. 이제 이쪽부터가 65세 이상입니다. 여기도 10년 단위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65세에서 74세, 1,800만에서 3,400만으로. 어느 정도죠, 이거? 거의 100%죠. 100% 늘어납니다. 지금 아까 여기는 42%라 그랬어요. 근데 75세에서 84세. 여기는 1,200만에서 2,500만. 100%가 넘죠. 110%. 중요한 것은 85세 이상입니다. 85세 이상이 425만 9천 명에서 1,822만 3천 명으로 무려 323%.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로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 집단 미국에서 그게 바로 85세 이상 인구다. 그러니까 85세 이상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줄어들고 미국도 계속 나이 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이제 조금 실제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예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4년 예산인데요. 6조 7,500억입니다. 6조 7,500억. 이게 미국의 예산입니다. 한 해에.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금으로 이제 수입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으로 수입을 잡고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뭐 가정도 똑같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런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 가게가 보통 하는 일인데요. 근데 세금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세금만 갖고는 이 지출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4조 9천억. 그것이 4조 9천억이 세금입니다. 6조 7,500억이 필요한데 4조 9천억만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어요. 나머진 다 뭐겠어요? 나머진 다 빚이라는 거죠. 빚.
그러니까 미국이 한 해 빚을 지는 것이 1조 8,500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빚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한 어느 정도인지? 36조입니다. 36조. 그러니까 1년 예산이 6조 7,500억인데 빚은 36조가 돼요. 5배. 빚이 1년 예산의 5배가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빚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많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보세요. 지출이 어디다가 지출하는가? 6조 7,500억을 어디다 지출하는가? 소셜 시큐리티가 1조 4,600억입니다. 메디케어가 8,740억. 여러분,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약 얼마 정도 되죠? 2조 3천억 됩니다. 2조 3천억. 그러니까 6조 7,500억에 2조 3천억이면 약 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0%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시니어들입니다. 시니어들. 소셜 시큐리티 받는 사람들이 시니어고요. 메디케어 받는 분들이 다 시니어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입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리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니어는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다 소셜 시큐리티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자도 엄청나요. 이게 빚이 36조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자가 1조 1,000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빼고 나면은 이제 뭐 국방비, 뭐 교육비, 무슨 뭐 사회기관 산업비, 뭐 다른 미국이 살아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시니어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대한 폭풍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가 제2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뭐 전쟁을 벌이는 게 있죠.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전쟁이 관세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불법 체류자들 추방한다고 한국도 뭐 300 몇십 명 구금했다가 지금 풀려나기는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원적인 이유. 결국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크게 관세입니다, 관세. 뭐 거의 강제죠, 강제. 지금 미국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면서 관세를 이렇게 받는 게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입을 예상한 것입니다. 10년간 6조 달러. 그러니까 매년 6천억. 이 6천억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관세로. 그래서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 CEO 통해서요. 도지라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을 만들었었죠. 그래서는 거기서 그냥 공무원들을 잘라내 가지고 매년 18억을 절약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 그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니어들의 증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시니어가 매년 1만 명씩 늘어납니다. 1만 명씩. 매일입니다. 매일. 매년이 아니고.
매일 1만 명씩 늘어나서 1년이면은 365만 명이 시니어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다 이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 연례 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요. 지난해 나온 겁니다. 소셜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2035년입니다. 고갈 시점이. 그러니까 10년 남았어요. 10년이면은 소셜 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둔다면은 연금의 83%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연례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사회보장국에 17%를 삭감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메디케어 기금도 그 다음 해인 2036년에 고갈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금의 혜택을 11%를 감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로 계속 나오고요. 계속 이 연금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결하려면은 소득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을 높인다는 게 쉽습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또 재선이 되기 위해서 이걸 자꾸 줄여주거든요. 오히려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더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수입이 줄어드는데 국가적인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거를 충당할 수 없겠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빚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 미국의 빚이 증가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그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계속 그걸 증가해 달라고 하고 의회는 그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결국은 또 빚을 늘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 사회가 정말 어려움에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 고령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거대한 폭풍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 책을 읽는 안전 수칙을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책을 읽기에 앞서 편안한 의자에 앉은 다음 넥타이나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안정제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를 바란다. 놀래지 말라는 거죠. 놀랄 일들이 이 책에 많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안정제 먹고서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사회는 이 고령화의 늪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 모케이의 현주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이 고령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말하는데요.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일 때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런데 20%가 넘어가면 이걸 초고령 사회다.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0%가 넘어갈 때 한국이 올해 1월 달에 25년 1월 달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게 됐던 한국의 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고령 사회가 된 게 2017년입니다. 2017년, 요게 2000년, 요게 2017년.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된 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서 불과 8년 걸려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요거 넘어가는데 115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요거 넘어가는데 7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17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심지어 일본이 24년 걸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거. 그게 한국의 고령화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프랑스는 39년 걸렸습니다. 독일은 37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14년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7년 걸렸다고. 7년 만에 단숨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선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의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위 연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쭉 나열합니다. 그 나라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 이걸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위 연령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회나 국가의 젊음을 측정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위 연령이 몇 세인지를 알면 그 나라가 젊은 나라다, 뭐 나이가 좀 든 나라다, 아니면 고령화된 나라다. 그거를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것. 그걸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위 연령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추이입니다.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금 현재가 2025년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 5,167만 뭐 5천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100만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960년대를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입니까? 19살. 뭐 이거 엄청 젊죠. 뭐 아주 팔팔한 나이죠. 1970년대 10년 후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 가정이 아이를 한다섯씩 낳았으니까. 이때가 완전 베이비 부머 시대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 별 차이 없어요. 80년, 60년에서 20년이 지났는데도 21.8세입니다. 90년에도 이제 좀 올라가긴 하지만 27세입니다. 참 젊죠. 뭐 27살 정말 이팔 청춘이라고 하죠. 2000년, 불과 25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중위 연령이 31.8세. 아주 젊습니다. 막 젊은이들 천지죠. 이런 통계를 보면은. 근데 2010년, 이제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0년에 37.9세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20년,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때 43.7세. 한국이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44.9세. 2025년은 어떨까요? 46.1세.
그리고 2030년에 가면 49.7세, 50세가 됩니다. 50세.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72년, 2072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3.4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80세 장로님 뭐 그냥 전 세계 선교지 아주 많이 다니시고 이 젊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가 되면 72년이 되면 63.4세 이 시니어들은 80년대, 70년대의 20세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20세와 똑같습니다. 27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연령층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아질 것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위 연령 통계가 그 나라의 이 젊음을 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제 고려의 교회의 고령화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만 있으니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을 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입니다. 교회 고령화는 국가나 사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교회에 속합니다. 대형 교회도 아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많이 노령화돼 가는 것,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인데도 이런 시니어가 뭐 50% 이상 된다. 그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이 노인들만 남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돼가고요. 이거를 미리 앞서서 경험했던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중소도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점점 노인들만 남게 되면서 결국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도요, 이제 이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제가 지난 3월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집사람이 그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이 그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다 8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네, 시골에 있는 뭐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니까요. 다 졸아요. 다 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세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15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셨어요. 근데 그전에 목사님들은 다 1년, 2년이었답니다. 그거를 못 버티고 다 나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시골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시골교회에 가서 자기는 뼈를 묻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근데 15명 80세 이상 이런 분들만 계시는데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50대 중반인데도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아프대요. 수술도 많이 했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노예다도 얘기를 했는데 올 사람이 없답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 시골에 와서 목회할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가 그냥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도 누구라도 좀 데려다 놓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교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올해 말에 은퇴를 한다니까 저보고 오래요. 저보고 와서 한번 목회해 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시골 교회들의 모습이 유사한 그런 교회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요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지금 한 60세 이상 전체 국민이 어떻게 되는가. 행전안전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홍색의 이 개신교인, 파란 것은 전체 국민 60세 이상 퍼센티지이고요. 그거를 5년 단위로 2012년, 2017년, 2024년에 조사한 것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또 뭐를 눌렀더니 저한테 스크린쉐어가 없어져 가지고. 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퍼센티지가 약 5%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민과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런데 교회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사회보다 한국 교회의 이 고령화 속도는 5년 빨라가는, 항상 5년 빠른.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고령화가. 그게 행전안전부 통계와 한국 교회 통계에서 나온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이 통계 자료보다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은 훨씬 높아요. 아까도 말씀 여러분들 하셨지만 60%, 70% 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시니어 비율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더 빨라질 텐데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뭐라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고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첫 발걸음을 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강좌가 또 이것만이 아니고요. 또 디테일한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들으시면서 같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이 고령화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타개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진행을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제가 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뭐를 좀 조사해 오시냐 하면은 각 교회가 하고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입니다. 시니어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까도 우리가 시니어 BBS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심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만 나눠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이 도움이 돼서 메모를 또 하고 계시다가 그런 거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하고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걸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발표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예. 지금 교육하신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한번요. 요거를 제가 그 강의안을 물론 또 제가 메모를 해 놓고 그래 갖고 전부 다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요 강의안 이제 교수 강의안인데요. 그거는
끝날 때 3시간 다 끝날 때 그때 이 카톡 방에다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요.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요. 문창선 장로님, 즉 질문하셨던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또 시니어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열심으로 또 고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스텝 여러 목사님들과 또 학업에 열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그 시니어 BBS 관심 있다고 하신 분들 제가 메모는 좀 해놨는데요. 김세희, 강배희, 신순애, 최정수, 권희자. 예, 맞습니까? 예, 네. 혹시라도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좀 올려주시고요. 카톡방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목사님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다음 주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